똑같이 설치되어지는 것과 아마 이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다면은 핸드폰을 보면서 본인의 노트북에 이렇게 설치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노트북에 한번 깔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설치가 아니라 복구로 되네요. 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를 할 때 학교에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근데 이게 또 과제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되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가장 큰 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정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사용해야 되지만,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 그리고 이 프로그램 정품을 구입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활용도 있게 사용하게 될지 모를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쓰는 것처럼 데모 버전을 써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자주 쓰겠다, 혹은 적합하겠다라는 거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교육용 프로그램일 경우에 이런 소프트웨어의 활용 범위라고 하나요? 이런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많이 풀린다고 해요. 이렇게 다른 이제 뭐 기업용이나 상업용에 쓰이는 거에 비해서. 자, 근데 그럴 경우에 그런 것들 중에 우리가 흔히 쓰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교육용으로 좀 쉽게 쓸 수 있는 게 어도비 프로그램,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그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랄까, 월별 결제라고 하나요? 월별로 자기가 일정 비용, 월에 한 3만 원인가 정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은 최신 버전을 계속해서 쓸 수 있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걸 보실 거예요. 여기서 스케치업을 화면에서 이렇게 스케치업이 잠시만요. 자, 이렇게 화면에서 스케치업을 설치하고 났더니 레이아웃, 스케치업, 스타일 빌더 이렇게 세 개의 아이콘이 생겨난 거 많이 보실 겁니다. 이거 제 웹 바탕화면이 같이 있어가지고 좀 창피한데, 자, 여기 일단 스케치업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이렇게 살펴보시면 실제로 스케치업 프로가 깔렸고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되겠네요. 네, 제가 지금 이걸로 웹 버전을 지난번에 써본 게 있어가지고 다른 아이디로 한번 로그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탭을 닫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로그인 중에 절차가 일어나는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구글 계정을 활용해가지고 열었습니다. 모델링을 시작하는데 여기 제가 화면을 좀 더 키워볼게요. 자, 여기 우리 스케치업 파일이 열렸습니다. 보면은 여기 템플릿을 열자마자 이렇게 어떠한 템플릿, 어떠한 배경으로 작업을 하게 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나옵니다. 단순한 작업을 할 것인지 건축용 작업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건축용 작업의 경우에는 보다 넓게 단위가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같은 것보다 미터라던가 이런 단위가 많이 쓰여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건축용일 경우에는 외부를 같이 보는 거라서 하늘, 땅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게 나중에 이제 날짜를 설정해서 그림자를 보여지게 하거나 아니면은 해가 뜨고 지고 일조량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배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작업들도 사실 별로 되게 단순한 작업물, 보통 이렇게 배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작업물, 우리 정도의 상황에서는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즐겨 쓰여지는 것이 이런 단순한 작업물 정도이고, 도시를 계획한다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목공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뭐 3D 인쇄 프린트를 한다라던가 이런 경우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이런 템플릿을 저희가 얼마든지 쉽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부 작업을 주로 하게 돼서 저는 내부에 인치는 자주 쓰지 않는 단위이니까 밀리미터 단위로 일단 이 프로그램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밑에 이렇게 그 단위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편한 그 작업물을 작업 배경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내부 아무 배경이 없는 곳에다가 밀리미터 단위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화면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기 좋게 화면의 크기를 한번 줄여볼게요. 평가판이 13일 남았다라고 하네요. 자, 먼저 이렇게 그 스케치업 화면의 인터페이스를 크게 이렇게 보시면 화면에 지난번 웹버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 편은 그리기 도구, 그리고 오른쪽 편은 약간 렌더링 도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재질감을 입히는 도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이런 툴들이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 이런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의 사용하기 편한 방향으로 만드시면 되는데요. 이런 설정은 보기에 들어가서 도구 모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만 선택해서 꺼내시면 됩니다. 그 사용 영역이 작업이 좀 더 구체적일 경우에는 뭐 더 사용될 수 있는 뭐 그림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샌드박스라던가 뭐 이미지 갤러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 꺼내서 쓸 수 있으실 건데요. 지금 단순하게 지금 모델링 단계에서는 여기 체크되어 있는 이 부분만 꺼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단위의 요소는요. 화면상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입력하고자 하는 그런 숫자들 상황, 현재 상황판처럼 보여질 수 있는 이 영역이 아래쪽에 반드시 표시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작업을 하게 되면은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이렇게 그 레이어처럼 작업이 필요해서 이것도 살려놓고요. 그 다음에 뷰는 여기 이렇게 집 모양 보이시죠? 탑뷰, 매니, 그리고 정면 뷰, 측면 뷰, 그리고 그 옆으로 그 ISO라고 해가지고 그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이것들도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도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라지 툴셋 그 큰 도구 세트라고 해서 여기 보이는 여기 모든 그리기 툴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얘가 큰 도구 세트니까 반드시 있어주면 좋고요. 표준은 저장하고 불러오고 뭐 이렇게 방향을 그 했던 작업을 되돌리고 하는 이 부분을 표준 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이 정도는 꺼내놓고 작업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조금 빠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작업하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 그 이 화면을 켜놓고 이런 인터페이스 정도는 만들어놔야 되겠구나 해서 이 환경을 그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작업해야 되니까 얘 이쪽 부분 약간 닫아 놓을게요. 요소 그 기본 트레이를 조금 닫아 놓을게요. 그래서 당장에 지금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 이 라지 툴셋에 있는 이 툴들을 모두 다 활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요 툴만 꺼내 놓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조금이라도 다룰 수 아는 친구들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앞쪽에 얘기했던 것 먼저 스케치업 인터페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 구성이라고 해서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복잡한 인터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케치업의 화면 구성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13가지의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에 따라서 용어와 사용법을 파악하고 있어야만 좀 더 쉽게 스케치업을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 화면 구성 중에 먼저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언타이틀 스케치업 프로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것을 타이틀바 제목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작업만 할 땐 별로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개의 창을 열어놓고 작업을 할 때는 이 제목 표시줄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작성해 두는 게 좋거든요. 현재 열려져 있는 파일의 경로와 파일명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는 어도비 프로그램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팝 메뉴라고 해서 메뉴바는 스케치업 프로그램의 기능들을 텍스트로 표시해 둔 것입니다. 아래쪽에 아이콘, 도구, 로 표시되어져 있는 명령들도 이 메뉴바에서 찾아서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림은 세 번째입니다. 미안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스탠다드라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앞서 스케치업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보기, 도구, 영문 버전일 경우에는 뷰, 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여서 체크박스를 키면 인터페이스의 구성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기본이 되어지는 표준입니다. 스탠다드라는 말로도 쓰여지고요. 새 화면을 열거나 불러오거나 아니면 저장하거나 잘라내거나 이전 단계에 복구하거나 아니면 인쇄물로 넘기거나 그리고 모델 그 자체의 정보를 확인하는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표준 명령어들로 모여있는 툴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표준바, 스탠다드바 옆쪽에 정육면체의 그림이 어떤 거는 안이 비치게, 어떤 거는 와이어로, 어떤 거는 재질감 있게, 어떤 거는 줄무늬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게 보여지시는데요. 이것은 페이스 스타일이라고 해서 면의 유형입니다. 사실 이거는 단순한 모델링을 할 때는 이렇게 엑스레이로 보여지거나 아니면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여지거나 할 일이 별로 없는데 구조물 같은 것들, 그러니까 목공 작업을 할 때 안쪽에 내장은 어떻게 하였는지를 살펴볼 때 지지대 모양이라던가 아니면 모델링끼리 겹쳐져 있는 모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쓰여집니다. 모델링의 면에 대해 투영을 설정할 수 있고요. 안으로 보일 수 있게.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해서 선들로만 표현되어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 대한 색상과 재질을 표현할지의 여부를 페이스 스타일 툴바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객체가 안에 투영되어서 보여지는 것을 배경 객체라고 합니다. 그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객체를 투영해서 배경의 객체를 보여준 형태입니다. 얘는 가장 첫 번째 아이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엑스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선으로만 표현되어져 있는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객체의 모서리선을 나타냅니다. 복잡하게 모델링 되어져 있는 그 안에 세세한 선의 모습으로 표현했었을 때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을 캡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객체가 겹쳐지는 곳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히든 라인이라고 해서요. 객체에 가려져 있는 숨은 부분을 가려져 보이는 부분을 숨겨주는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와이어 프레임 이 페이스 스타일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툴입니다. 다음은 쉐이디드라고 해서 객체 표면에 대한 색의 음영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간 만화처럼 보일 수 있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쉐이디드라고 합니다. 페이스 스타일의 다섯 번째 아이콘으로 객체의 표면에 대한 음영과 재질을 함께 나타내고 그리고 페인트 버켓이라고 하는 그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객체의 표면의 재질을 설정해야만 그 차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모노크롬입니다.
객체에 대한 내부면과 외부면의 색상만을 나타내고 표현에 입력된 이미지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는 그 5번째 그 텍스처와 객체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요 전의 단계 5번째 아이콘을 가장 많이 두고 사용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을 할 때 너무 단순하거나 너무 그림이 색이라던가 이런 변화가 없으면 너무 지루해서 모델링을 하는데 지루해서 그런지 주로 재질감과 함께 보여주는 요소로서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왼쪽 편에 있는 라지 툴셋 대표 도구 세트입니다. 라지 툴셋은 모델링을 위한 기본 도구, 편집하기를 위한 도구, 보기 도구 등이 모여있는 툴로서 라지 툴셋을 이용하지 않으면 모델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 라지 툴셋에 있는 그 그리기의 기능, 편집하기의 기능, 보기의 기능 등의 각각의 아이콘들을 연습할 예정입니다. 다음 8번은 Z축입니다. G축이라고 하죠. Z 하면 너무 꼰대스러운가? G축인데요. X축, Y축, G축의 좌표축 중에서 그 파란색 선을 블루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높이를 의미합니다. 좌표축 중에서 객체를 이동하기 위해서의 파란색의 따라서 파란 선에 평행하게 메시지가 나타났을 경우에 이동하게 되면은 수직으로 이동하는 것에 스냅이 붙어서 움직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9번 초록색 축입니다. 녹색 축 마찬가지입니다. 녹색 축은 가로로 혹은 세로로 여러분이 선택해 놓은 방향으로 평행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바닥면에서의 그 이동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빨간 축도 바닥면에서 이동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11번 저기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스케치업을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사람 모델링으로서 사람 모델링이 존재하는 것은 새롭게 모델링된 객체의 크기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모델링의 실물 사이즈의 밸런스를 보기 위해서 저 사람 모형이 저기 가운데 딱 서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나는 필요 없다. 목공만 할 건데 치수를 입력할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삭제하고 다른 작업을 해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12번이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모델링을 제작할 수 있는 영역이고 뒤에 보이는 하늘색 부분은 하늘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릴 수 있는 부분과 하늘의 경계선은 지평선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VCB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어 버전에서는 얘가 단위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단위에서 그 설정되어져 있는 그 키에 따라서 미터가 되기도 하고 개수가 되기도 하고 앵글이 되기도 하고 모든 숫자의 명령어를 입력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VCB는 선의 길이, 사각형의 가로, 세로의 길이, 그리고 원의 반지름, 돌출의 높이, 회전의 각도 등을 입력하는 부분으로서 저 VCB 칸을 억지로 클릭한다고 해서 저기 커서가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령어가 입력이 되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키보드에 숫자를 입력을 했었을 때 그 명령어에 해당되어지는 숫자로 바뀌어진다는 점을 유념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거기 VCB 칸에 클릭을 해도 커서가 거기서 깜빡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령어가 입력이 되지 않으면 그 VCB 칸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럼 이 아저씨 얘가 표준 부분이니까
그 표준, 이렇게 우리의 인체의 크기 정도가 되고, 이 아저씨가 가장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이렇게 잘 봐두시면 좋습니다. 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작업물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작업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어질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되셨으면요. 점점 이제 하나씩 툴을 꺼내 볼 건데요. 스케치업은 우리가 디자인을 구성 요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점과 선과 면에 충실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스케치업은 아주 직관적으로 설계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스냅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점과 점이 있으면 서로 붙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선과 선이 있으면 면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스케치업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자, 여기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연필을 한번 눌러볼게요. 얘는 직선을 그리는 툴입니다. 여기다가 클릭해서 점과 점을 찍어 볼게요. 아무렇게나 찍어도 이렇게 면을 만들어 주려고 스스로 막 노력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점과 점이 연결시켜 보는 것들을. 자, 근데요, 여러분도 혹시 발견하셨나요? 점과 점이 연결되어지면서 갑자기 이 점이 연두색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이 점이 빨강색이 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얘가 뭐냐면요, 스케치업의 친절함인 거죠. 평행되어지게 직선으로, 그리고 X축과 Y축에 잘 맞아지게, 심지어 Z축까지도 잘 따라올 수 있게 스냅이 붙어집니다. 직선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이 스냅이 붙어지는 거를 당연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얘가 평면 공간처럼 보여지지만 얘는 실제로 이렇게 3D의 공간이에요. 내 느낌에 얘가 직선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느낌대로 직선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스냅에 안 맞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얘가 이렇게 공간상 나 분명히 바닥에 그렸는데 얘는 보니까 위에 뜨고 있는 측면으로 그려지고 이렇게 서 있는 도형이 되어버렸네. 뭐 이렇게 작은 실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만드실 때는 그 스냅에 붙여주는, 그리고 그 축의 스냅에 맞게끔 만들어 주시는 편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모델링을 하실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만들어주는 스냅으로 직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 이 아저씨를 기준으로 바닥면에다가 선을 긋고, 다시 시작면 이 아저씨에다가 바닥을 긋고, 초록색, 녹색 축에 평행이 되게 선을 긋고, 또 빨간 축에 선을 긋고, 합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만들었더니 양 끝점에 이렇게 점들이 막 활성화되어지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스케치업의 친절함인데요. 얘네가 연결되어져야지 공중에 뜨지 않고 선이 붙는 거야, 면이 되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점끼리 이렇게 만나서 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선과 선을 이어서 점과 점을 연결시켜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한번 해보셔요. 자, 이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카메라의 시선입니다. 이렇게 ISO 뷰로 해서 두면요, 전체적으로 화면이 이렇게 다 내 눈앞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축에 맞춰서 그릴 수 있는 것과 공중에 선이 뜨지 않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뷰를 잘 활용하셔서 일단 네모를 한번 그려보셔요. 자, 네모를 한번 그려보셨나요? 이미 선생님이 아마 이 툴을 설명하는 동안 여러분들 네모를 그렸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직선을 그어주는 툴이요, 연필 툴이고요. 요 옆에 꼬불꼬불 보이시죠? 얘가 자유 그림 툴입니다. 선생님, 스케치업은 그러면 직선만 그릴 수 있는 건가요? 자유롭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자유롭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얘가 나중에 곡선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면을 만들어 주기도 하거든요. 얘도 한번 볼게요. 잘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내가 자유롭게 만들어서 그릴 수 있는 연필 같은 툴이 되는 거죠. 얘가 직선 툴, 얘가 자유 그림 툴, 프리핸드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면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그리는 경우도 있다면은 나에게 직선 혹은 다각형 이런 것들 만들어주는 아주 편리한 이런 다각형 툴과 그리고 편리한 동그라미 툴이 원기둥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다각형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삼각형, 오각형, 오각형을 만들 수 있는 툴도 있고요. 자, 자유롭게 이 툴들 한번 그려보시고요. 얘는 또 이제 뭐 호툴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각도비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툴이고요. 얘는 선만 그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반드시 이렇게 면으로 연결시켜 주거나 이렇게 각도에 맞춘 면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을 후반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아크 툴이고요. 얘는 반호 툴. 이렇게 아까 전에 아크가 내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호 툴이었다면 얘는 이렇게 아크 모양이 아예 결정되어져 있는 툴이라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직선으로 그려주던가 아니면 프리핸드로 막아주던가 해서라도 이렇게 선과 선을 이어서 도형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요 그리기 툴, 요 그림 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연습하는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다 지우고요. 얘는 이렇게 선택 툴이거든요. 얘가 선택하는 툴이니까 이렇게 다 선택하셔가지고 우리 늘 해왔듯이 드래그 쫙 해가지고 지우시면은 이렇게 딜리트를 누르시면은 이 도형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자,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어요.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그 사각형을 그렸는데 얘를 선택하는 것이 선택하는 영역에 따라 스케치업은 이렇게 행동하기가 실행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 선택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한 번 이렇게 누르면은 그 해당 면이 선택이 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 이렇게 누르면 그 해당 면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선택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얘가 나중에 3D 도형이 되면 세 번까지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도형이 속해져 있는 모든 것이 선택이 되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페인트 툴은 이따가 재질감을 꺼낼 텐데요. 재질 팔레트를 꺼내서 페인트를 넣게 되면은 원하는 재질감으로 입혀지기도 한다라는 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고 내가 재질감을 눌러서 얘가 금속이 되어지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색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조경에 필요한 벽돌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에 맞는 재질감이 입혀지기도 한다라는 거. 이거는 조금 더 이따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툴이 있고요. 그리기 툴과 선택하기 툴 정도만 지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리기 연습. 근데 이 그리기를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선생님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 이만하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목공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건축을 설계하거나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치수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모델링을 해서 봐야지 나중에 느낌대로 느낌을 그렸을 때 나무의 크기가 맞지 않거나 집의 평수가 맞지 않거나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스케치업의 가장 큰 목적이 이걸 설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사각형을 그동안 사람의 크기로 봤을 때 한 이만하면 좋겠어요. 자,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쯤에 치수가 치수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을 자기 단위에 맞게끔 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 치수를 선생님 저는 500에 500짜리 그러니까 밀리미터 50cm 50cm짜리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정사각형 박스를 만들고 싶어요. 자, 50이 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될까요? 자,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커서를 선택해 놓고요. 제가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고 제 키보드에 숫자를 입력합니다. 저는 50에 50cm짜리의 가로 세로 정사각형을 만들까 봐요. 자, 그랬을 경우에 선택해두고
500이라는 글씨를 쓰고 콤마 500 이렇게 누르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여기 500에 500짜리의 그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700에 콤마 700짜리를 만들게 되면 그것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의 정사각형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치수는 이렇게 입력하는 거고요. 원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 반경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지름의 크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옆에 네모랑 조금 비슷한 크기의 원기둥을 만들고 싶어. 아까 우리가 70짜리 만들었죠? 350이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것과 유사한 크기의 사각형이 만들어졌다라는, 원기둥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원기둥에 나는 반경이 500짜리, 그러니까 앞에보다 이렇게 반지름이 500짜리, 지름이 1000짜리 한번 만들어 볼까 봐. 500 이렇게 되면은 조금 멀리 떨어지긴 했지만 아까보다 조금 더 큰 원기둥이 만들어진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자, 실습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치수를 입력한다는 것은 사각형의 경우에는 가로, 세로가 되는 거고요. 원기둥의 경우에는 반지름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다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다각형 이렇게 다각형도 마찬가지 반경입니다. 중심점에서부터 끝 모서리까지의 반경이 나는 500 이렇게 하면 옆에 거랑 똑같은 크기의 도형이 그려지겠죠. 근데 선생님 생각해 여기 다각형은 다 이렇게 육각형으로 일괄되어지나요? 아닙니다. 다각형이란 말 그대로 내가 그 각의 변의 수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각형을 저는 삼각형 만들까 봐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다각형이 선택되어진 상황에서 삼각형의 경우에는 3하고 3개의 면 S, 사이드라고 해서 S 이렇게 누르고 엔터를 치면 얘가 삼각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데 자, 그럼 반경을 나는 외접 반경 아까 전에 걔랑 똑같이 500 사이즈를 한번 해볼까 봐 500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550cm가 되는 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다시 실습해 볼게요. 다각형의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변의 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까 육각형, 나는 이제 한 오각형을 만들까봐. 그럴 경우에 다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오각형을 누르고 사이드, 변의 개수이기 때문에 S를 누르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오각형이 됩니다. 자, 사이즈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중심점에서부터 내접 반경의 길이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한 300 정도 크기가 되는 내접 반경의 오각형을 만들까 봐요. 그러면 500, 300 이렇게 엔터를 눌러주면은 300cm, 300 지름을 가지고 있는 오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치수를 입력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작점을 여기로 잡아서 초록색 축에 맞게끔 한 300mm 정도, 30cm, 3cm 정도, 그러니까 300mm 정도의 라인을 긋고 싶다. 그럼 300이라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 라인이 딱 그어지고요. 나는 한 얘까지는 좀 멀리 한 1000mm까지의 라인이 그리고 싶다. 그럼 1000 이렇게 치면 또 그 라인이 그려집니다. 또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나는 녹색 축에 아까는 300이었으니까 정사각형 만들까봐 300, 그 직사각형 만들까봐 300. 또다시 방향을 이렇게 정해서 아까 제 1000이었으니까 1000 이렇게 쳐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정해져 있었던 툴이 있기 때문에 끝점으로 스텝이 이렇게 붙어주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사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실습하는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미션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다 지우고요. 미션 과제 다음 조금만 더 있다가 해야겠다. 이렇게 화면을 돌린 다음에 치수에 맞춰서 그
도형을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500에 500, 그러니까 50cm, 50cm 크기의 사각형과 반경이 50cm가 되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각형보다 조금 더 큰 사각형, 반경을 두고 있겠죠. 그 원기둥과 그리고 사각형과 비슷한 크기의 반경, 직경을 둔 오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일단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그 툴 만들기를 한 번 더 실습해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볼 테니까 선생님이 작업하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도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먼저 사각형을 그린다고 했어요. 자, 사각형 만들어서 바닥면에 놓고 이렇게 당겨봤습니다. 자, 당겨서 손을 놓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마우스에 손만 살짝 댄 다음에 숫자 키보드에다가 50cm, 그러니까 500mm, 500mm 짜리의 네모를 이렇게 그 숫자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봅니다. 자, 직사각형이 됐을까요? 자, 정사각형이 됐을까요?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은 조금 크게 그릴까 봐요. 그래서 반경이 50cm, 50cm가 되는, 그러니까 500mm가 되는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볼까 봐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반경이 500. 자, 예상했던 대로 옆에 있는 네모보다는 조금 더 큰, 2배로 큰 원기둥이 나왔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 다각형을요. 자, 아까 오각형 하려고 그랬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칠각형 할까 봐요. 자, 이만큼 크게 하는데 반경이 전 아까 네모랑 비슷한 거 한데 썼으니까 내접 반경이 500 하면은 2배로 커질 것 같아서 250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나눴고요. 지금 오각형 이미 설정돼 있어서 저 이제 실습하는 셈 치고 칠각형 한번 만들어 볼까요? 봐요. 자, 그러면 변의 개수가 7개의 사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7S 이렇게 다른 컷 중간에 마우스를 옮기지 않았어요. 마우스로 손이 가지 않고 7S 이렇게 누르고 엔터를 눌렀더니 자, 우리가 원했던 크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크기가 맞는지. 맞나요?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시 뷰를 이 화면 쪽으로 당겨서요.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원리로 이 호투를 활용하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호는 크게 여기 그냥 호, 그리고 2.5, 3.5 이렇게가 있습니다. 이 호의 점의 개수는 기준이 되어지는 이 점이 몇 개가 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여겨지는데요.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일단 1.5의 기본은 기준점에서 각도를 정해서 호가 어떻게 방향으로, 어떤 기준으로 늘어나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2.5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을 방향으로 하나의 점을 더 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간다. 2.5 되겠고요. 자, 다음 3.5 볼게요. 3.5는 3번의 기준을 정해서 자, 이게 호의 모양이 어떻게 생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3.5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호는요, 면이 아니라 선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든 혹은 어떤 도형으로든 점과 점을 연결해가지고 이 호를 면으로 만들어줘야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 왜냐면 우리 스케치업은 2D 프로그램이 아니라 3D 프로그램이니까요. 자, 근데 호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나는 이렇게 1.5를 그릴 건데, 근데 각도를 한 120도 정도 되는 그 호의 모양을 만들려고 해.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는 저 단위란이 각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 아마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말고 나는 정확한 수치가 이미 정해져 있어 라고 한다면 만약에 120도라면 120 엔터를 치면은
그 각도가 정해지고요. 아, 근데 난 이 120도를 3번의 꺾임이 있는 홀을 만들고 싶어 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우리 배웠죠. 꺾임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변의 수, 사이드의 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그대로 다른 거 누르지 말고 3S 이렇게 엔터를 누르시면 3번의 사이드를 가진 면에 3개의 사이드를 가진 홀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2.5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평면 기준점에다가 이렇게 홀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본 돌출부의 거리가 나오네요. 원으로 치면 반경이 나오겠네요. 이 반경의 길이가 약간 그 그린 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0mm 정도만 나갔으면 좋겠어. 그럼 30cm가 되겠죠. 아주 얕은 호가 될 것 같아요. 엔터 치고. 아, 근데 나는 여기에 그 변의 수가 그냥 2개로 딱 꺾어지는 그런 꺾은 선 그래프 같은 선을 그리고 싶어. 이랬을 경우에 우리 사이드의 수가 몇 개죠? 2개잖아요. 그래서 2S 이렇게 나누면 아주 미세하게 보면은 한 점으로 꺾어져 있는 호가 그려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 호는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에 따라서 스냅을 붙여주는 거에 따라서 면으로 닫아줘야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왜 이렇게 가운데 점이 모이는 걸까요? 자, 호의 센터를 자동으로 잡아준 이런 스냅이 생겨나는 거죠. 제가 스케치업 친절하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도 면이 되는 것처럼 스케치업은 친절하게 스냅이라는 기준으로 이 선이 절대적으로 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3점 툴, 3점호도 마찬가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닫아질 수 있겠죠. 자, 근데 난 얘를 한 변의 수가 한 6개였으면 좋겠어. 6개. 6S. 6개의 사이드가 나누어지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이 장에서는요, 여기 그리기 툴만 배웠어요. 그리기 툴만 배웠는데, 이 그리기 툴을 연습을 잘 하게 되면은 입체 공간이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리고 오늘 그리기 툴에서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스케치업에서 그림을 그릴 때 가장 기억해 두셔야 되는 점은 스케치업에서 그림을 그릴 때 스냅이라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 가장 크게 X축, Y축, Z축이 있는 것처럼 직선과 가로선과 그리고 수직선, 그러니까 가로 세로선과 수직선을 잘 스냅을 붙여서 그려야지 평면에다가 바르게 놓여진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첫 번째. 다음 2번째 스냅은 이 스케치업은 3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점과 점을 선으로 만들고 선과 선을 면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 어떻게? 스냅이라는 끝점을 찾아줌으로써 얘네가 어떻게든 올바른 면이 될 수 있도록 이 스케치업이 그 프로그램이 이끌어준다라는 점이고요. 또 다음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2번째 사이즈를 측정할 때입니다. 사이즈는 우리가 여기 단위란이라고 하는 VCB란에다가 절대로 클릭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한다고 해서 커서가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이 명령어는 엄청 유동적이다. 내가 속해져 있는 이 툴에 따라서 이 명령어의 단위 혹은 이 명령어의 그 변의 수 그리고 이 명령어의 반경의 수, 반경의 크기 이런 것들처럼 각각 막 달라지게 된다라는 점. 그래서 그 앞에 설정되어져 있던 그 명령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입력할 수 있는 값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습을 자유롭게 이 툴을 그리는 실습, 이 그림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실습을 한번 자유롭게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요. 저한테 댓글이라던가 아니면은 개인 톡이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연락처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고요. 이메일 주소는
같은 아이디 입니다. 혹시나 이 정도 단계까지 왔는데 저는 더 잘 그리고 싶은데 온라인 원격 수업이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겼었어요. 라고 한다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시게 되면 제가 친절하게 응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뒷부분에 이제 다른 툴들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